네, 여러분.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객실 승무원의 근무 형태 및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로 보면요. 15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15페이지네요. 예, 앞 시간에 기장의 권한, 그 다음에 사무장의 권한, 안전 업무 때는 기장이 지휘 계통의 최위에 있다. 서비스는 사무장이 책임진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공부를 했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페이지 15. 자, 객실 승무원의 근무 형태 및 규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객실 승무원의 근무 형태는요. 크게 나누자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승무와 편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승무와 편승. 승무는 뭐냐면요. 승무는 블록 타임을 기준으로 우리 블록 타임 나중에 설명을 해줄 거예요. 비행 시간을 얘기합니다. 비행 시간. 비행 시간을 기준으로 객실 승무원이 항공기에 탑승해서 비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 on duty flight이라고 합니다. on duty flight. 자, 듀티가 여러분 뭐였죠? 임무죠? 예, 임무를 수행하는 것.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비행기 우리가 탑승했을 때 승무원들이 비행 업무 하죠. 예, 비행 업무. 그게 승무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요. 비행기에 탑승을 해서 서비스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승무입니다. 승무. 자, 그러면은 편승은 뭘까요? 편승은요. 해당 업무를 종료한 후 다음 승무를 위해 자사 또는 타사 항공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을 말하면 페리 플라잇을 포함. 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어떤 거냐면요. 자,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비행을 하다 보면 다양한 손님이 굉장히 어떤 때는 손님이 만석, 완전히 다 풀도 꽉 차 있을 거고요. 어떤 때는 오늘 승객이 별로 없을 거예요. 100명밖에 없어요. 오늘 손님이 총 300명 타는 비행기에. 그러면은 300명 탈 때 예를 들게요. 객실 승무원이 어, 뭐 300명 탈 때 5, 6, 한 뭐 10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100명 탈 때는 이것저것 해서 6명만 필요하다. 혹은 4명만 필요하다. 그럼 나머지 승무원들, 필요하지 않은 나머지 승무원들이 일을 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그러면 그게 바로 편승 업무를 합니다.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승무원들을 규정상 우리가 승객을 케어하기 위해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승무원들을 편승시켜요. 편승. 편승은 뭐냐면요. 자, 복장은 사복으로 입고, 자사 또는 타사 항공기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네,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탑승을 할 때는요, 유니폼 입고 탑승을 해서요, 유니폼을 싹 갈아입습니다. 내가 만약에 편승 엑스트라 비행일 때는 유니폼을 싹 갈아입고 좌석은 어디 앉아요, 교수님? 점프시트 앉나요? 아닙니다. 점프시트는요, 승무를 하는 온듀티 플라잇을 하는 승무원만 점프시트에 앉을 수 있고요. 편승을 할 때는요, 승객 좌석을 우리가 카운터에서 받습니다. 오늘 뭐 예를 들어서 111편 가는 엑스트라 승무원입니다. 엑스트라 승무원 자리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요. 엑스트라 승무원으로 자리를 배정해 놓은 것을요. 승무원들에게 자리를 줍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승객처럼 옷을 갈아입고 근데 이제 옷을 입을 때도요. 트레이닝복이나 편하게는 안 입고요. 그래도 조금 깔끔하게 바지에다 가디건 정도, 원피스에 가디건 정도 입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경우냐? 승객이 지나치게 없다던가 이런 경우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2박 3일 뭐 2박 3일 정도 동남아로 저기 비행을 가요. 갈 때는 승무 업무를 했어요. 우리 팀이 10명인데 갈 때는 승무로 다 온듀티 플라이스로 10명이 방콕으로 비행을 갑니다. 방콕으로 비행을 가서 거기에서 한 하루 정도
스테이를 하다가 올 때 보니까 승객이 확 줄었어요. 예, 승객이 확 줄어서 우리 승무원 중에서 3명 정도는 일을 하지 않고 가도 돼요. 예, 그러면은 그 승무원들이 스케줄에 엑스트라라고 찍힙니다. 예, 엑스트라 승무원이라고 찍히면은 그 프린트가 돼서 나와요. 그러면 나는 올 때는 엑스트라 승무원이네. 승객처럼 옷 갈아입고 승객 좌석에 앉아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오면 됩니다. 주는 밥 먹고 받으면서 오면 돼요. 자, 왜 그렇게 하냐면요. 일단 엑스트라 승무원은요. 우리가 이제 그때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엑스트라 승무원은요. 비행 수당을 70%만 받아요. 자, 비행 수당을 70%.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게요. 자, 일반 승무원들이 1시간당 비행시간 온듀티 플라이트 하는 그냥 승무하는 사람들이 1시간당 10,000원을 받는다면 편승, 엑스트라 플라이트는 1시간당 7,000원을 받는 거죠. 7,000원을. 근데 편승도 근무의 일종입니다. 근무의 일종이기 때문에 편승도 근무예요, 근무. 편승도 근무이기 때문에 돈을 안 줄 수는 없어요. 그쵸? 편승도 비행의 일부죠. 비행의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70%만 주죠. 제가 비행을 할 때 가장 좋아하는 비행이 이거였어요. 편승, 엑스트라. 너무 좋습니다. 진짜 승객이랑 똑같이 앉아서 가는데 해당 비행의 70%는 내가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손님 좌석을 받고 가고 손님 좌석을 제가 표를 받아가지고 손님 좌석에 앉아 가고요. 옆에 손님이 앉으실 수도 있어요. 네, 옆쪽에 손님이 앉으실 수도 있죠. 로맨스를 꿈꾸시나요? 옆에 멋있는 남자 손님이 앉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손님이 늘어나요. 예. 내가 예약 상황에는 손님이 100명밖에 안 돼서 내가 엑스트라였는데 갑자기 손님이 오셔가지고 승객이 150명이 됐어. 이러면 엑스트라가 나는 옷 다 갈아입고 앉아 있다가 듀티로 바뀌기도 합니다. 빨리 옷 갈아입고 유니폼으로 다시 갈아입고 온듀티 플라잇을 수행을 하면서 오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요런 비행. 이제 여러분은 아셨을 겁니다. 아, 엑스트라 비행이 뭐구나. 어, 듀티 플라잇이 뭐구나. 엑스트라 플라잇이 뭐구나. 이거를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엑스트라 플라잇이요. 한 팀이 전부 다 엑스트라인 경우도 있어요. 한 팀이 엑스트라 플라잇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장거리를 가면요. 우리가 처음에 이카우하고 뭐 아이아타하고 뭐 국제항공법에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정했었어요. 첫 시간에 기억나죠?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캐나다 몬트리올에 본부를 두고 있는 부서가 있었고, 그쵸? 유엔 산하 부서, 어, 민간 항공의 그 대표의 모임인 그런 부서도 있었고, 근데 그런 데서 법규를 정합니다. 예, 법규를 정해요. 예, 우리 모여서 법규를 정하는데, 승무원들은 안전 업무를 위해서죠. 10시간 이상 비행을 하면, 이제 온듀티 플라잇에 10시간 이상 비행을 하면, 도착한 데서 40시간 이상, 뭐, 예를 들게요. 뭐, 40시간, 48시간 이상 스테이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법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러면은 무조건 우리가 영국 비행을 가서 거기에서 승무원들이 48시간을 체류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편 스케줄상 그거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우리 가가지고 이제 뭐 보통은요 사이클이 바뀔 때 많이 그래요. 예, 사이클이 뭐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항공기들의 운항 시간표들이 좀 바뀌거든요. 변합니다. 예, 그게 이제 변할 때 갑자기 이 비행기가 원래 갔다가 월요일 날 출발을 해서 목요일 날이 갔던 승무원들이 돌아와서 승무원들이 거기에서 48시간 스테이 시간이 나오네. 이렇게 다 보통 편성을 해놓는데요. 그렇게 규정이 바뀔 때, 승무원들이 가서 30시간밖에 못 쉬네, 이 승무원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규정이 어긋나는 거죠? 근데 이럴 때는 한 팀을 전부 다 엑스트라로 보낼 때도 있어요. 우리 팀이 18명 승무원인데, 런던을 갔는데,
우리 팀이 전부 다 엑스트라로 가는 거예요. 다른 팀은 온듀티 승무원들이 승객을 데리고 가고 그 비행기에 우리 팀은 엑스트라로 타고 가는 거죠. 예, 이때 정말 좋습니다. 예, 한 열 몇 시간을 예, 팀 비행 생활을 하다 보면 팀 생활을 하다 보면 옆에 그 후배들 선배들이랑 되게 친해집니다. 보통은 거의 친구처럼 친해져요. 예, 그래서 어, 선배라고도 안 하고 이제 나이 이제 솔직히 선배라고 해야 되지만 언니 언니 하면서 나이가 많으니까 말만 언니 하지만 뭐 언니한테 이제 말도 편하게 뭐 언니 어때? 이렇게 뭐 반말을 쓴다든지 어, 뭐 아주 친할 때는 진짜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런 친구랑 엑스트라로 이제 같이 비행을 가게 되니까 좋죠. 거기다가 비행 수당은 70%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제가 가장 좋아했던 여러분들 나중에 엑스트라로 가면 마음의 부담도 없고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꼭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서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갈 것 같은 것. 블록 타임. 자, 페리 플라이트 한번 볼게요. 블록 타임, 페리 플라이트. 자, 됐습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블록 타임은요. 비행 시간을 제일 중요한 건 승무원 비행 시간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것. 자, 여러분 블록 타임이 뭘까요? 승무원 비행 시간을 산출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항공기가 게이트로부터 푸시백을 한다고 그랬어요. 항공기가 게이트로부터 푸시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항공기가 게이트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보통 항공기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뭐 게이트 26번으로 가세요 하고 이제 비행기 항공권에 G 해서 뭐 26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26번 게이트를 찾아가죠. 항공기를 타려고. 그러면은 보통 거기 브릿지라고 하는 다리가 항공기 문에 붙어 있어요. 예,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브릿지를 통해서 항공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손님이 다 탑승을 하면요. 항공기 도어를 닫게 됩니다. 자, 이때까지는 항공기는 자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자력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예, 그냥 문에다가 이제 항공기 문에다가 공항 게이트 26번에서 연결되는 브릿지만 붙여놓은 상태예요. 그 다리만 붙여놓은 상태인데 항공기를 게이트로부터요 푸시백을 합니다. 자,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공기는 후진이 안 돼요. 예, 차는 후진이 되죠. 예, 아래다가 딱 놓고 뒤로 가면 이제 이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후진이 쭉 되는데 항공기는 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요, 자동차가 푸시백 해줘요. 뒤로 밀어줍니다. 예, 그래서 항공기를 쬐끄만 자동차가 나중에 한번 공항 가면 유심히 한번 보세요. 항공기는 후진이 안 돼요. 혼자. 그래서 차가 와서 푸시백 해주죠. 네, 푸시백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항공기가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뒤로 쭉 밀어주는 거예요. 항공기를 뒤로 쭉 밀어주면 이 항공기가 엔진을 킨 상태부터 비행 시간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그라운드에서 게이트 앞에서 오래 지연이 된다 이래도 비행 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엔진이 켜진 상태, 엔진을 킨 상태, 항공기가 본인의 자기의 엔진을 켜고 자력으로 움직여서 항공기가 목적지에 착륙한 다음에도 엔진을 멈추는 순간까지 비행 시간으로 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잘 알아두세요. 블록 타임이란 무엇인가? 블록 타임이란 무엇인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볼게요. 다음은 페리 플라이트입니다. 페리 플라이트. 항공기가 정비, 딜리버리, 편도 전세기 운항 시에 발생하는 비행으로 여객 없이 운항하는 비행편을 말한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들으면 사실 굉장히 쉬운 건데요. 페리 플라이트도 엑스트라 플라이트에 포함이 되는데 차이점이 있으면 엑스트라 플라이트는 여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비행기에 손님이 타고 있죠? 손님이 타고 있고 우리가 그중 일부 좌석에 엑스트라로 다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페리 플라이트는요. 여객이 없습니다. 여객이 없어요. 네. 이 비행기에
손님이 하나도 없이 우리만 승객만 타고 기장님이 운항을 해서 가는 거예요. 여객 없이 운항하는 거. 교수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사실 이 페리 플라잇은 경험하기가 많이 쉽지 않은데 국내선 같은 경우는 간혹 있어요. 페리 플라잇이. 국내선 같은 경우 저도 한번 몇 번 페리 플라잇을 해봤는데 국내선은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때 국내선 하나 갔다 오면 비행 시간이 뭐 제주도 갔다 오는데 1시간, 제주도에서 서울 다시 오는데 뭐 1시간 10분 이렇게 걸려서 2시간 비행하면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승무원들 스케줄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국내선은요. 한 개만 갔다 와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에 제주에도 뭐 서울에서 제주도 갔다, 제주도에서 서울 왔다, 서울에서 부산 갔다, 부산에서 제주 갔다, 제주에서 서울 오고 이렇게 이게 이제 한 5개씩 합니다. 하루에. 예.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해요. 뭐 서울에서 울산 갔다, 울산에서 서울 왔다, 서울에서 제주 갔다, 뭐 제주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굉장히 스케줄 많이 하는데 일부 노선에서 굉장히 이제 시간이 뭐 10분마다 하나씩 비행기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국내선에서. 이럴 때는, 어, 예를 들어서 1시 비행기에는 손님이 100명 있고, 1시 10분 비행기는 예약 상황이 우리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1시 10분은 20명밖에 없다. 이러면은 이 20명을요, 1시 비행기에 태우는 거예요. 10분 차이니까. 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10분 먼저 가실 수 있겠습니까? 보통 손님들이 공항에 한 그 정도 일찍 오시니까요. 가신다고 하면은 1시 비행기를 보내고 1시 10분 비행기는 텅텅 비어서 페리로 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항공기를 둘 다, 그냥, 운항을 하는 것보다 페리를 보내서, 뭐, 항공사에서도 승무원들의 비행 수당을 조금 전략을 할 수 있겠죠.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리 플라잇은요, 어떻게 보면 승무원들은 엑스트라 비행의 일부지만 더 편하죠. 옆에 손님이 없기 때문에 자리도 충분히 뭐 넓게 앉아서 갈 수도 있고, 확실히 엑스트라로 갈 때도 손님들이 딱 승무원인지 보면 알아요. 복장을 사복으로 갈아입고 있어도 승무원인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래서 저도 사복을 입고 딱 앉아서, 있으면요. 손님들이 이렇게 탑승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짐을 올려달라고 그러세요. 예. 그럼 저도 모르게 승객인 척 하면 되는데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래서 딱 일어나서 막 짐을 올려드립니다.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짐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조금 엑스트라보다는 우리끼리 가는 페리가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이 페리 플라잇은 전체 여객이 텅텅 비어 있고 승무원들만 뭐 한 팀이 같이 보통은 가죠. 자, 비행 수당을 50%만 줍니다. 안 주진 않아요. 얘도. 예, 우리가 그래서 50%. 우리가 한 시간당 뭐 예를 들어 10,000원을 받는다면 얘는 5,000원의 비행 수당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렇고요. 자, 저도 그랬던 경우가 있는데요. 예전에 보스톤에서 돌아올 때, 보스톤에서 되게 이제 제가 비행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보스톤에서 그 비행기가 보스톤에서 워싱턴을 갔다가 워싱턴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스톤에서 제가 진짜 장거리 비행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보스턴 노선이 있나요? 보스턴 중간에 없어졌는데 보스턴에서 막 비행을 처음 가서 막 하버드 대학도 막 가보고 투어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워싱턴으로 가려고 했더니 비행기 탑승하자마자 이 항공기 엔진에 이상이 있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손님 탑승 안 하셨는데 우리가 그라운드에서 막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을 전부 다 다른 항공기로 보내고 타항공사로 해서 워싱턴까지 보내고 이게 워싱턴 비행이었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예, 타항공사로 워싱턴까지 가시게 한 다음에 우리는 호텔에서 스탠바이 했어요. 호텔에서 스탠바이 하다가 그 엔진을 바로 고칠 수가 없어서 엔진을 어디에서 이제 싣고 오는데 거의 하루가 걸렸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호텔에서 그냥 스탠바이 하다가 뭐 호텔에서만 있었죠. 그때는 호텔에서 스탠바이 하다가 항공기를 다 고쳐가지고 그 항공기를 타고 페리로 온 적이 있어요. 한 열 몇 시간을 페리로 온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장거리라도 페리로 옵니다. 항공기 갑자기 정비할 때. 자, 딜리버리 할 때는 뭘까요? 딜리버리 할 때. 항공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항공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예. 이 딜리버리가 배달이란 뜻이죠? 예, 딜리버리가 배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첫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비행기가 새로운 노선이 생겨서 부산에서 대만 가는 노선이 생겼어요. 예, 보잉 이거를 뭐 747로 운행을 하는데 부산에서 대만 가는 비행기가 갑자기 생겼는데 이걸 운행하려고 하는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비행기를 가지고 가야겠죠? 부산까지. 예, 부산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니까 날아가야겠죠? 예, 그러면은 부산까지 이 비행기를 운반시켜야 돼요. 예, 딜리버리 할 때. 승객, 승무원이 다음 노선을 해야 되니까요. 부산에서 대만까지 가는 비행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페리로 타고 가는 거죠. 이렇게 딜리버리 할 때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편도 전세기 운항이에요. 편도 전세기 운항. 자, 전세기는 뭐냐면요. 어, 대한항공의 비행기인데 이거를 전세를 내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어느 회사에서 이 비행기를 완전히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가장 많냐면요. 여행사에서 성수기 때 뭐 하나투어 전세기 운항, 예, 하나투어에서 전세기로 여름 시즌 북유럽을 갑니다. 뭐 하나투어에서 우리 대한항공의 항공기를 전세기를요 사버렸어요. 다 전세 내버렸어요. 전세 내버렸어. 전세 내버렸어요. 근데 언제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뭐 뭐 호주를 간다고 해봐요. 호주 케언즈라는데 평소에는 취항을 하지 않던 호주 케언즈라는 데를 우리가 가는데 케언즈라는 데를 가는데 여름 시즌에 전세를 냈으니까 예, 가는 손님도 있고 오는 손님도 있고 가는 손님도 있고 오는 손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보통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첫 편일 때는 손님을 데려다 놓고 데리고 올 사람이 없는 거죠. 예, 데리고 올 사람이 없어요. 그쵸? 여기에서 스탠바이 전세기를 타고 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갖다가 놓고 그냥 오게 되겠죠. 손님 데려다 놓고 그냥 오게 되겠죠. 근데 두 번째 편부터는 다르죠. 손님 다시 모시고 가면 그 전에 여기서 여행하고 있던 분이 다시 타고 오겠죠. 그렇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얘가 이제 계속해서 잘 운행이 될 텐데 첫 편일 경우에는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세 문제 드릴게요.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블록 타임이란 무엇인지, 블록 타임이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고, 또 승무가 있고 편승 업무가 있었잖아요. 예, 승무원이 행하는 가장 큰 업무 두 개죠. 예, 그래서 승무는 무엇이고, 편승은 무엇이고, 편승은 또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고 이런 것들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전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전세기는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고 이제 한번 인터넷에 전세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인터넷 기사에 전세기가 나올 거예요. 언제 운행을 했는지.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서 기사에서 전세기에 대해 나온 거를 조사를 해서 제출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